안녕하세요. K2 전차 3차 양산 계획을 확정. 우리 군이 K2 흑표 전차 3차 양산을 결정하면서 추가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산 변속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산 변속기 대신 독일제 변속기를 장착한 K2 전차를 추가 도입할 건지, 육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K1A1 전차 등을 성능 개량할 건지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이다. 군은 지난 25일 서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방추위는 K2 전차 3차 양산 계획을 심의하고 올해부터 2023년까지 K2 전차 50여 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K2 전차의 심장인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로 구성되는데, 엔진은 국산, 변속기는 독일제를 사용해왔다. 그동안 변속기 국산화가 진행됐지만 성능 문제로 논란이 이어져 결국 기존의 혼합 파워팩을 장착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국산 파워팩 최초 생산품 검사에서 엔진은 국방 규격을 충족했지만 변속기에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2차 양산에는 국산 파워팩이 아닌 혼합 파워팩 국산 엔진 플러스 외산 변속기 적용됐다. 2차 사업 당시에도 국산 변속기의 성능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양산이 3년 5개월 정도 지연됐다. 육군은 현재 K2 전차의 4차 도입을 놓고 고민 중이다. 육군은 그동안 1차 양산 100대, 2차 양산 106대, 3차 양산 54대를 추진해왔다. 군 내부에서는 육군이 4차 양산을 추진한다면 100대가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육군이 K2 전차의 추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국내 독자 기술력으로 개발한 세계 정상급 전차라는 점 때문이다. 미국의 에미레이 SEP나 프랑스의 르클레르, 독일의 레오파드 AUGX 등 선진국 주력 전차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K2 전차는 시속 50km로 야지를 달리는 주행 능력은 물론 깊이 4.1m 하천의 잠수 상태로 건너는 도하 능력, 주행 중 안전성을 보장하고 차체를 제어하는 현수장치 등을 갖췄다. 특히 기동 중에도 탄을 빠르게 장전하는 자동장전장치, 표적 자동탐지, 추적장치, 전기식 포탑 구동장치, 전술정보 처리장치 등 첨단 전력을 장착해 국산 전차의 성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K1 전차, K1A1 전차의 성능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북한의 대전차 로켓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북한은 우리 군의 전차를 관통할 수 있는 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의 T-54 전차 성군호, 천마호에 사용하는 운동탄과 화학탄은 우리 군의 K1 전차와 K1A1 전차를 관통할 수 있다. 북한은 550mm의 장갑차 두께를 뚫을 수 있는 화학에너지탄과 900mm를 뚫을 수 있는 화학에너지 신형탄을 사용하고 있다. K1 전차의 장갑 두께가 350mm임을 감안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육군은 1차 성능 개량 사업에서 북한의 대전차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방호력이 제외돼 합동참모본부의 재검토를 요구한 적이 있다. 육군은 전차의 방탄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차의 두께를 두껍게 만들 수밖에 없는데, 전차의 중량이 51톤에서 57톤으로 늘어나 속도가 느려진다고 주장한다. 이에 1200마력인 엔진과 변속기 파워팩의 성능 개량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육군에서 모의 분석한 결과 북한의 전차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K2 전차 100여 대를 추가 확보하는 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K2 전차의 전력화가 늦어질 경우 K1A1 전차의 추가 생산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마저도 힘든 상태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1A1 전차를 재생산하기 위해 생산 라인을 구축할 경우 전차 1대의 생산 단가는 처음 출시할 당시 가격인 47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K1 계열에 장착된 엔진은 국내 업체가 기술을 제휴해 국산화한 독일 MTU사의 제품이다. 1988년 도입 당시 대당 가격은 2억 8천만 원이었지만 현재는 6억 5천만 원으로 오른 것을 알려졌다. 독일 측은 소량 생산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K1 계열 전차를 그대로 도태시키고 K2 전차를 전량 도입할 경우 금액은 더 늘어난다. K1 전차 1000여 대, K1A1 전차 480여 대를 K2 전차로 교체하면 14조 원 넘게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에서도 전차의 방호력을 강화하기 위해 엔진 성능을 개량하는 추세다. 러시아는 1973년 도입한 T-72 전차, 도입 당시 41톤 780마력 디젤 엔진을 지난해 46톤으로 무게를 늘리고 1130마력 디젤 엔진을 장착했다.
1993년에 도입한 T90 전차 46톤 840마력도 2014년 무게를 48톤으로 늘리고 1130마력 디젤 엔진으로 교체했다. 이스라엘도 사정은 비슷하다. 1983년에 도입한 메르카바 63톤 908마력 전차의 무게를 65톤으로 늘리고 1500마력 디젤 엔진으로 성능을 개량했다. 2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 추진위는 3차 양산 계획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2023년까지 50여 대의 K2 전차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이르면 연말 5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진행될 전망이다. K2 전차 3차 양산 사업은 그동안 국산 변속기 도입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SN티중공업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 예산 396억 원과 자체 개발비 269억 원을 들여 국산 변속기를 개발했다. 1500마력급 변속기는 야전 시험과 도로 시험을 통과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2017년 내구도 평가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다. 주행 기준은 9600km인데 7359km에서 볼트 하나가 파손됐다. K2 전차 2차 양산 사업에 두산 인프라코어가 개발한 엔진에 독일제 변속기를 조합한 하이브리드 파워팩이 도입된 배경이다. SN티중공업은 이후 방위사업청과 3차 양산 사업을 위해 변속기 테스트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테스트 방식을 두고 이견이 생겼고 아웅다웅하다가 결국 무산됐다. 3차 양산 사업에도 하이브리드 파워팩을 사용하기로 했다. SN티중공업 입장에선 자체 개발 비용과 재고 비용 등 8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부담하게 됐다. SN티중공업은 올해 100여 명이 희망퇴직했고 120명 이상이 5년째 장기 휴직 중이다. 국내 평가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라 해외 수출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감사합니다.